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교회를 재편하는 건데, 교회를 통합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일종의 이제 교구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교회는 그럼 뭘 할 거냐라고 할 때 일단 이제 작은 단위 하나를 가지고 이제 다뤄보는 거예요. 이거 전체 조직 뭐 여기까지 가는 거를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작은 단위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뤄보는 건데,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뭘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완전 세상을 세판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세판짜기로 들어가는 건데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요즘 그 평택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초대형 지금 건축공사가 뭐 엄청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아마 거기 평택, 여기 저 또 어디지, 여기 양지, 용인 뭐 그쪽에 반도체 SK하고 그냥 삼성, 요즘 HBM 때문에 그냥 반도체 공장 짓느라고 그냥 그 크레인들이 그냥 건축 크레인들이 그냥 그냥 빼곡하게 들어서 가지고들 그러고 있고, 또 그 주변으로 또 주거단지 만드느라고들 그냥 난리를 치고 있고, 나는 그걸 보면서 아파트 단지 지금 사실 서울 주변의 지역, 수도권 그러는데, 수도권은 다 이제 하나가 돼버렸어요. 구분이 안 될 만큼 다 도시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나? 전체적으로 다 50% 이상이죠. 한 60% 정도가 아마 또 수도권에 밀집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제 산업화가 되는 나라일수록 나타나는 공동의 현상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농업사회였잖아요. 농업사회는 농사가 주산업이기 때문에 농지가 있는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모여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산업 기반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지 주변으로다가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이게 도시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가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에는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대량 생산 체제들이 갖춰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인력의 필요를 하게 되어졌고, 농촌에는 농사져 가지고서는 이제 유럽 사회라고 하는 거가 이제 봉건제도에서 농노로 살아가던 그런 사회인데, 농사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도 허덕허덕하다가 이제 공장들 세워져서 이제 농사가 아닌, 농업이 아닌 이제 어떤 취직을 해가지고서 월급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체제를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농촌 인력들이 다 이제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집중화가 일어났던 어떤 이런 것. 그 농사는 이제 기계화가 되어지면서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근대 현대라는 사회가 저게 발전된, 개화된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여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어마어마한 하나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가 지금 바로 지금에 우리가 이걸 지금 이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고, 오늘 우리 시대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런 변화에 제일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인데,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여기 민감한 변화가 일어난 데가 없다라고 할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수도권이 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 이상, 절반 이상이 다 여기 모여서 지금 아주 밀집돼가지고 완전 다 아파트 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저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요, 뭘 계산을 해보냐면, 자, 조만간 저걸 다 해체를 해야 될 텐데, 조만한 고층 아파트, 뭐 보통 요즘 뭐 한 30층쯤 되더라고요. 저거를 해체를 하려면 해체하는 작업도 쉽지를 않지만은, 저놈의 저 콘크리트를 어떻게 저걸 선별을 해가지고서 거기 뭐 다 그냥 건축자들 다 뒤엉켜 있는데 저걸 어디다 갖다가 다 처리를 해야 되나. 뭐 매물 바뀌는 방법이 없을 텐데, 자, 이게 뭐 짓는 것보다 저는 훨씬 이제 뒷정리하는 작업이 10배는 더 어렵겠단 말이야.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아파트 단지를 볼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걸 뭐 지금 그냥 주택 가격으로 환산해가지고도 어쩌고 저쩌고도 그리고 계산하고 있지만 나는 좀 그걸 다시 이렇게 보고 그동안에 다녔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농촌에서 흩어 살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도시로 집중화되어졌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시점이 온 거죠?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산시켜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왜요? 산업 현장에 이제 일손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80% 이상이요. 산업 현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제일 좋은 물건 만드는 데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관리자까지도요. 이제는 AI 따라갈 재간이 없는 거야. 이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게 이제 노동의 이제 이 산업 노동의 종말이 온다. 노동의 종말 이런 책이 난 처음에 그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 제목을 보고서 무엇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노동의 종말이 뭐야?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도시 인력의 80%가 이제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는 도시에 남아가지고선 먹고 살아갈 재간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뭘 먹고 살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변곡점에 이르는 거가 아주 그냥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거예요. 수도권 서울 주변에 다 산업 도시화가 되어져 가지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이걸 다시 딱 흩어놔야 되는 시점에 지금 온 거. 그럼 뭘 가지고 이걸 흩을 거냐? 사실 이런 것까지 이게 지금 큰 흐름이에요. 이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결론이잖아요. 이미 벌써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공장들 문 닫는데 수두룩해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은 공장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상점들도 식당을 비롯해가지고 다 문 닫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여기만 오더라도 지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상가 또 그런 조그마하던 무슨 시설들 텅텅 비어요. 정말요. 야, 지나가다 여기서 또 문 닫았네. 주유소 문 닫는데도 수두룩하고요. 여기는 이 지역에는요. 야, 이건 뭐 엄청난 변화에 지금 소용돌이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다시 이제 큰 흐름이 뭘 얘기하면 농촌에다 인류 역사 이래로 농촌에 흩어져서 살았지. 뭐 살 재간이 없었어요. 도시에 그냥 관리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나 주로 이제 모여 있었고 도시라고 그래 봐야 다 소규모였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대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왔다가 그리고 이때 지금 이제 400~500년 지나왔는데 르네상스로부터 따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디론가로 흩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 데가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데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뭐 흩어져도 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어떤 무슨 국가 운영이라든지 뭐 기타를 볼 짠다면 여기보다 더 큰 분야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흩어지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뭐 저도 뭐 이걸 씨름을 이제 세미나를 한다는 거는 제가 성경 그동안 재해석하는 세미나는 성경만 해석하는 세미나가 아니라 재해석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적용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지 않는 재해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 형이상학적인 해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만나야지. 그동안에 중세신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형이사학 일변도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형이사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도 일종의 또 중세기와는 다르지만 또 형이사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무슨 영혼구원 이렇게 돼버리고 지금 현실 운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영혼구원 그건 뭐 그냥 세상 운영은 다 정부가 그냥 뭐 관리들이 책임질 일이지 교회하고는 무관한 거. 우리 영적인 문제만 이제 뭐 영적인 사역만 뭐 영적인 구원만 이제 이루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만나야 되는 건데 결국에 가서는 우리 이 교회는 형이상학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나 하면 이제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현실과 무관한 거나 떠들고 앉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허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학.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한 학문이다 말이야. 이게 공허한 교회가 된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뭐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현실의 문제 뭐 축복받자는 거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거는 이제 무언가 하면 기복신 아니고 미신이야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요. 지금과 같은 교회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또는 지금과 같은 교회의 해석 가지고서는 당연히 그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인 요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를 떠들고 앉았으니까 겨우 지금 이제 여태 신앙생 하던 사람들이나 데리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신세대들한테 다 등을 돌려버리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볼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지금 자식들한테 신앙을 대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지금 이게요. 거의 안 되잖아요. 유년주의라고 어린애들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 시골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요. 도시 아파트 지역은요. 안 와서 안 돼요. 애들이 없어서 안 되는 거. 그게 안 와요. 이제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돼버리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제 시대적인 문제인데 이건 이제 동시에 구조적인 재편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구조적인 재편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그거를 할 거냐? 어려운 얘기지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좀 알게 하시는 거를 그냥 말씀으로만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겠는데 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힘들어. 이거를 깨우치는 과정을 제가 뭘로 깨우쳤을까요? 이걸 눈을 뜨게 하는 게 뭐였을까요? 과로. 하루 일주일에 4번 이상 세미나 어떨 때는 그중에 한 2-3번은 하루 종일 9시부터 그냥 한 번 9시, 10시까지 하는 그런 세미나 한 2번은 그런 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리고 예배 이러고 하다가 보니까는 그게 50대 초까지는 어떻게 견뎠는데, 50대 중반 되니까, 이제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게 빨리빨리 이게 이제, 신재세가 이제 떨어지니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과로에 휘달려가지고, 폐인 지경까지 갔습니다, 제가. 정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지경까지 갔는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방법이 참 힘들게 끌고 가셔요. 진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지옥 훈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극단의 훈련이라고 그래야 되나?
참 쉽지 않은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요.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과로가 뭘로 오나가게 되면 불면 현상으로 오는데 잠이 안 오는 불면이 아니고 아주 몸을 아주 뭐라고 설명이 안 되게끔 괴롭게 만들어놔가지고 저녁만 되게 되면 자려고 누워있으면 아주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요. 괴로워가지고. 뭐 그냥 발버둥을 쳐야 돼. 그냥 바로 쾅쾅거리고 있어야 되고 밑에 층간소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쾅쾅거릴 수도 없고 이걸 뭐 몸부림을 쳐야 되는 지금까지 되는데 병원을 가게 되면은 무슨 뭐 처방이라고 하는 게 수면제에다가 뭐 안정제 이거 가지고인데 난 그걸 먹어보면은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가도 더 못 자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몸이 그럼 뭐 내가 아주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이제. 그 물구풀밤. 자, 이제 갈 때까지 더 이상 이제 뭐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지경까지 갔을 때 제가 숨통을 틔워준 게 이제 이 자연요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게 일거에 해결되어지는 어떤 이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야 이게 놀라운 게 여기 들어있다. 거길 가서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아 이게 창조의 원리였구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거가 사는 윤리, 도덕, 영적인 이런 신앙적인 데에다 적용할 때 내 몸뚱아리 건강 관리를 하고 먹는 거 관리하는 데까지 적용시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눈을 떴어요, 제가요. 아,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를 건강 관리에게까지 먹는 식생활에게까지 이게 확대시켜야 되는 거였구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거고, 누에는 뽕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 거고, 이걸 뭐 초월해가지고 살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렇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믿고 먹으면 뭐 문제가 없다는 등, 뭐 기타 등등, 뭐 그냥 건강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등,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법을 여기까지 확대시켜 놓고 나가지고서, 이 건강이라는 것도 관리법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럼 내가 이 법대로 한번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 그러더니 만 1년을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모든 병이 다 도망가는 거를 경험을 해서, 근데 이거는 적은 거고요. 그거보다 더 큰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보인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자연치유, 그걸 제가 자연치유,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어쨌든 하나님이 치유라고 그래야 될지, 뭐라고 그래야 될지, 자연치유라는 그런 말로다가 이제, 어쨌든, 써먹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남 소장님 손 드신 건 지금 얘기하시겠다는 얘기인가? 네네네네. 의사진행 발언. 네. 의사진행 발언. 저는 제가 오랜만에 참여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려서 좀 송구하기도 한데, 그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틈틈이 올려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여서, 최대한 간략하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할게요. 근데 이게 흐름이 이제 좀, 흐름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건강이라는 게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더 놀란 거는요. 그 다음이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고요. 육체 건강 문제보다도 제 눈을 번쩍하게 한 거가 뭔가 하면 이 자연치유 후속 부분입니다. 건강 관련 식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이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거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I am what I am. 내가 뭘 먹냐가 내 몸에 되는 어떤 이런 건데 뭘 먹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지금 보니까는요. 특히 이제 요즘 식품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 다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고 이걸 전면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 와중에 뭘 봤나 하면 여기서 제가 경제공동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교회가 경제공동체화 시킨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뭘로 다 그걸 가능하게 해요? 말은 쉬운 얘기인데 옛날 모세 때 모양으로 어제 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점령해가지고 분배해가지고서 뭘 해봐야 되나?
그 요즘 우리가 하는 방법이 그 방법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식품이라고 하는 거가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거가 발효를 존재로 하는 식품이어야지 되는 거로구나. 발효라고 하는 거가 이 육체를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아주 기본적인 먹거리였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학자들도 얘기하기를 이 4차 산업시대의 가장 큰 부가가치는 건강 관련된 거에서 나온다. 건강 관련된 것 중에서 건강, 먹거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는 거예요. 더 큰 것도 없는 거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 시장이 이거보다 더 큰 시장은 없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 시장이 크다고 그러는데요. 먹거리 시장은 반도체는 굴곡이 있지만 좀 이따가 이제 저것도 또 이제 실험액이 될 수 있지만 먹는 거는요. 이거 목구녕 포도청에게 여기에 제가 눈을 떴어요. 이걸 가지고서 교회를 경제 공동체화시키는 거가 가능하고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집중되어졌던 거를 분산시키는 원리가 가능하겠다. 여기서 제가 얻어낸 게 너무 큰 걸 내가 큰 가능성을 여기서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눈뜨게 하시는 게 너무 힘들게 이걸 눈뜨게 하셨어요.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게 또 이게 얻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다시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초자연 치유를 조건부 치유로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온치. 그 이후에는 자연 치유를 통해서 완치, 재발 방지라고 하는 거. 이래야지 이치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초자연 치유는 오늘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먹고 잘못 먹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걸 고치려면 너무 먹은 거 잘못 먹은 걸 고치지 않고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치에 안 맞. 이걸 전제로 하는 치유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지금 자연 치유를 먼저 앞에다 내워가지고서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 모이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내가 자연 치유 그 동안에 좀 해보니까는요. 야 이거 자연 치유만 가지고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는 불가능한 노릇이더라고요. 사람들 목이 고다가지고서요. 자, 아무리 뭐 어떻다고 그래도 그거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초자연을 앞에다 놔야 되겠다. 그 조건부. 잘못 먹고 너무 먹어서 지금 걸 고쳐주긴 고쳐주는데 조건부로 고쳐놓는 건데 뭐를 하는 전제로다가요? 원래 이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자연치유에 잘못 먹고 너무 먹은 거를 뜯어 고치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 그 몸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자연치유라고 하는 거를 활성화 시키자. 그래서 뭐를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치유 산업인데 이거는 치유 산업은 치유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몸을 통해서 직접 경험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집중 교육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뭘로 이어지는가? 치유 농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 이제 원래 인간이 농업사회였어요. 산업사회를 지금 잠시 이탈했던 건데 다시 농업사회로 돌아가게 하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요게 경제 정리를 교회가 이제 경제 공동체화 시키는 작업을 여기서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건데 도시 인구의 80%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데 여기 이제 제조업도 그렇지만은 전문 직업도 그렇지만은 관리 직업도 그렇고 이제 80%가 다 일자리 잃어버리는 시점인데 이걸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할 건가라고 할 때 다시 농으로 돌아가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고 그러면 농사가 그동안에는 무슨 농사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기계화라는 농사
였습니다. 사람이 하던 거를 단순 반복 작업을 기계가 대신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10명이 하던 거를 뭐 1명, 2명이 하는 그런 시대가 와서 여태까지 이제 이 농업과 산업이 공존해 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깨져버린. 그럼 이제 이게 도시 일자리도 조정을 해야 되지만 농촌의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재조정을 해서 기계화라고 하는 걸로만 가지를 말고 뭐로 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이런 용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순환 농법으로 다 이제 돌아가게 해서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따른 농법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제 그걸 기계화라고 하는 것, 농약, 뭐 기타 등등 이제 과다 사용되어지는 걸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제 지금 부작용을 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최소화시키는 작업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 또 많은 그 기술들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할 만한 기술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들 총동원해 가지고 순환농법, 자연농법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연이 건강식품을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생산 가공, 판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거니까 일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 지금 시도하는 거는 지금 먹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공장에서 대량으로다가 뭐 뭐지죠? 대량 생산 체제예요. 그렇게 가던 것들을 특히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식품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공장에서 대형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가던 거를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 가지고 농가형 생산, 농가형 가공, 농가형 판매로 돌아가서 그게 다 지금은 대기업 운영과 대기업 일자리 월급으로다가 운영되어지던 것들이 농가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요걸 통해서 지금 경제 정의라고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 이건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혹시 요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다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좀 하십시오. 자, 이 자연치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좁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 내, 케노시스 연합교회 내에 그 범위를 좁혀서 그러면은 일자리 해결한다고 했는데 군중몰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초자연 치유가 일어나고 하면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하고 또 농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줘야 하고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마련합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전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동시에 접근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다가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혀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제가 생각한 건 뭔가 하면 여기 이제 모델을 먼저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서 이게 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세미나 이거 하고 그러는 동안에 이거를 하나 해보려고 제가 엄청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랬었어요. 다시 어디다 이거부터 한번 해놓은 게 중요하다라고 해도 모델 말을 하나 만들어 놓자 이제 이러고 한 15가구가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또 시도를 했던 거가 바로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농산물도
농사 짓는 것 자체가 아주 요즘 이제 유기농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쓰는데 거기 기준에 적합할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거를 직접 생산만 하고 그 생산물로 팔게 되면 몇 푼 안 됩니다. 그 생산비 건지는 것도 어려워요. 그게 아주 저 화학비료와 그리고 농약 이런 거 동원되지 않으면 단가를 맞춘다는 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또 양이 맞아야 되는 거기다 시설 재배, 하우스라든지 또 이런 거 동원되지 않으면 이게 단가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완전 재편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고 목사님 얘기하신 것들까지를 세밀하게 여기서 다 다루는 거 지금 이 시간은 어려운 얘기고 이제 방향과 원리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방향과 원리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 찾아내는 거가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여기가 이걸 찾아내는 게 이게 자연 치유라고 하는 거가 치유 산업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동안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던 거가 지금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이런 것까지 다 다루는 거 또는 크게 올라가 가지고 전체를 다 다루는 것까지는 빼버리고 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원리와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눈을 뜨게 하셨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그거를 제 몸으로다가 이걸 휘달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 구조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나가자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쪽에 다시 지금 이제 이 노동의 종말의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농업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연구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여러 해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독일은 일찌감치 이건 농업으로 다시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목사님. 예. 저기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치유를 하고 이제 경제 정의라는 거는 이제 교회 내에서 경제 공동체를 이뤄서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 흐름은 논리적으로 또는 현재 그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가 가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잘 살려면 지금 여기 써 있는 이제 순환농법이나 식품 개발이나 생산 가공 판매 다 똑같을 텐데 치유 쪽의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면 규모가 경제 규모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제 먹고 살 만한 그러니까 중간 정도 중간 이상 이하 요 정도 되겠지만 중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된다고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건데 지금 이 규모가 어떨지는 좀 혹시 목사님께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 규모 부분도 제가 이제 일단 어디까지를 생각을 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네. 한 15가구 정도를 데리고 어디 가가지고서 이런 마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보자라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제품 만드는 걸 이제, 생산, 가공, 판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다각도로 많은 연구가 병행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서 원리와 방향만 지금 찾아놓은 거지, 그것까지를 제가 다
그거는 또 그 다음 작업이 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원리와 방향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 후속 작업은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시골로 얘기를 한다면은 일개 면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 3개 정도로다가 나눠가지고 그건 또 연구를 해봐야 돼요. 연구도 해보고 실험도 해봐야 될 노릇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게 지역이라고 하는 걸 하나 묶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역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한, 지역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그저 예배, 뭐 신앙적인 부분들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 지역교회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이라고 하는 거가 총괄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구 교회로서 교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신앙 부분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그 지역 교회가 움직여가게끔 하는 주축적인 역할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경제 공동체화 된다는 거를 이 원리를 가져가자. 여기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지금 이제 지금 우리 고 목사님 또 우리 황 권사님 얘기한 거는 이제 다음 작업이고 여기 원리와 방향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찾아줘야지 그 다음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게 과연 가능한 거예요? 여기를 계속 묻는 거예요. 여기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과연 이게 이 구조적인 재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를 찾는 거고 운영 부분은 이제 나중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거 운영 부분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면 운영은 당연히 운영 방법에도 찾아지는 어떤 이런 거고 여기다 하나를 더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진짜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될 텐데 그 다음 작업이 인간 회복시키는 거예요. 현대라는 사회가 아주 비인간화시키는 사회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많이 사회가 발전된 것 같지만은 그래가지고 거기다 많은 사람들 어쨌든 뭐 교육으로 뭐 상향 평준화 시켜놓은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완전히 비인간화 시키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신앙 교육을 기초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람 만들기 작업을 좀 들어가야 돼. 사람답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정신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다루고. 그 다음에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요즘은 뭐 그냥 사교육, 입시교육에다가 이제 거기에 함몰돼 버려가지고 공교육은 뭐 그냥 명목, 자격증,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학원에서 그냥 입시에다가 그냥 지금 몰고 가가지고 뭐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은 2-3개 돌다가 밤중간에 내 집에 들어오고 이거야 원 정말 지금 나머지 시간은 휴대폰 TV 요즘 태블릿 학교에서도 태블릿을 나눠줘가지고서 뭐 이제 이런 거나 가지고 맨지작거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람들이 어울려서 같이 놀면서 좀 뭐 그러는 이런 인성화 교육을 하게끔 이게 왜 그런가 하기는 너무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산업화가 고도화되다가 보니까는 이건 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인데 이제 다시 농업으로 되니까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소수의 그런 아주 이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거고 이제 이런 이 지역 교육에서 좀 탈피시켜가지고 인간화시키는 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 제대로 된 이런 세계를 좀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자나 양성시키는 어떤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길러내는 어떤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요 부분 이제 요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초자연 치유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걸 전체 끌고 나가는 건데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여기 나머지를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를 그 지역에 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교회와 직접 관련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 따로 먹고 사는 것 따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먹고 사는 거와 직접 관련되게끔 만들어 놓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은 교인을 만드는 게 가능한 거지. 교회나 다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만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문제를 다 총괄하게끔 만들어 놔서 모든 사람이 교인 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하자. 이제 이거 큰 방향과 방법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론 아주 세밀한 운영 세칙은 그건 나중 얘기하자고요. 그것까지 다루려고 한다면 어려운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1단계 초자연 치유로 시작되어지는 게 병이나 고쳐놓고 교회나 다니게 만들어 놓고도 끝나는 얘기가 그 다음 작업을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또. 네, 제가. 예, 말씀하세요.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사실, 이 관련해서 목사님하고도 길게 통화도 했었는데, 제 소리가 들리나요? 목사님 잘 너무 잘 예, 들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고, 예전에 제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녹색평론에 지금 돌아가셨죠. 김종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소농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도 사실 문명 전환에 대해서 녹색평론이 91년부터 나왔으니까 생태, 환경, 이런 걸 굉장히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분이었는데, 소농 중심의 사회, 제가 주창하고 있는 기본소득 이런 것도 뭐 열심히 주창하시다가 여러 해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5년 됐나? 돌아가셨는데. 소농 중심의 사회로 가면 참 좋겠다.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지? 물론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를 통해서 또 땅에도 토지공 개념을 적용하고 그러면은 좀 더 쉬워지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농 중심의 사회로 가면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도 했었고 그랬는데, 목사님의 경제정의, 일자리 해결, 순환농법, 식품개발, 생산, 가공, 판매, 이거는 농업이라고 하더라도 규모화가 아니고 화학화도 아니고 기계화도 아니고 손을 이용해서 주로 일을 해야 하는 거고, 그래야 되고, 또 화학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이 농업 생산, 여기서 나오는 식품들이나 농산물을 인근에서 소비해야 되잖아요. 화학화를 하면은 저기 뭐 수출하려고 그러면 농약도 엄청 쳐야 되는데, 이거는 언론은 소비를 해야 되고,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또 교육과 연결시키려면 결국에는 재해석된 성경 재해석, 역사 재해석,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독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의 보편성을 지닌 진리, 그리고 그것이 흙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가 성서의 깊은 원리가 거기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는 구현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목사님은 또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거기 충북 음성에 거기 그 땅도 그 일대를 이런 거로 실험해 보려고 볼 구상도 그걸 염두에 뒀다 그러시는데,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이게 뭔지, 그리고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원리와 이시를 깨달은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고 그 자체가 복음이고 이게 그냥 하나가 되는 이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한 나라 안에 퍼져나가려면 결국에는 신현 정신이 말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이나 땅의 정의, 토지 정의가 바탕에 깔려야 이 땅 문제가 해결돼야 농지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제도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또 해야 되고 저는 크게 찬성하는 바고 이 원리에 대해서 되게 하여튼 목사님 고생 너무 많으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 기본 원리 찾아내는 거 여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운영세칙은 나중 얘기고요. 이제 그거는 그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건데 기본 원리를 찾아내는 어떤 이런 건데 하나님께도 이걸 눈뜨게 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생각 방식과는 너무 다르게 어쨌든 이런 방식인데 여기다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뭔가 하면 농촌 고소득이에요. 농사 져가지고도 겨우 그저 먹고 사는 거나 되게 하는 거 말고 그건 누가 농촌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뭐 지금 대기업 다니는 거 못지않은 소득이 가능하다라고 돼야지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다가 제일 많이 고려한 거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도 고소득이 가능하겠는가였어요. 그걸 기본 전제로 해가지고서 경제 공동체를 해서 이게 평준화라는 얘기가 말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제가 여기 얘기한 이런 것도 운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부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치유 프로그램을 국내인도 국내인이지만은 지금 우리 한류를 나는 이제 이 치유 한류를 이제 한번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하러 오게 하자 말이야. 그리고 지금 치유 산업을 관광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요. 세계화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복음의 세계화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건 나중 또 짠쪽 얘기인데 여기 지금 제가 뭐 설명하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런 것들 자체가 고소득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 이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거, 농업환경을 정말 우리가 잘 조성을 해가지고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훼손하지 않고 살리면서 이 자연농법, 순환농법 이제 이걸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건데, 공장형을 농가형으로 바꾸는 데에는 축산도 들어가는 거고 어업도 들어가는 거고 다 들어가도 전체가 다 좀 자연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가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전제가 뭐라고요? 고소득이에요. 농가 고소득.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도 애를 낳으라고 그런다고 낳나? 낳을 수 없으니까 못 낳는 거지. 지금 뭐 애 하나 낳아가지고 그놈 거 키우려면 이게 둘이 달라붙어가지고 맞벌이 해도 겨우 그저 불안하게 바쁜 거고 애 하나 낳으면 몇 천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애 낳으라고 장려금 준다고 해 그게 해결되어지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놔야지 해결이 되는 거죠. 정말 농촌으로 돌아가가지고서 정말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애들도 자연 속에서 좀 크게 하고 자연과 더불어 크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사람이 되지. 이게 지금 뒤탈 속에서 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요, 저 휴머노이드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될 비인간화 시대가 지금 도래해 와 있어요, 지금요. 이걸 우리가 좀 인간화 시키는 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고, 각 지역에도 교회가 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정말 세상을 구원해야지. 그래야지 모든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가능하게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나? 그게 다닐 수밖에 없는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어렵지라도. 근데 그 원리를 찾는 게 이제 쉽지를 않았던 건데, 이제 이게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시장 중에도 제일 큰 시장은 먹거리 시장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불황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오늘 다 이건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죠?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그만하자는 거 아니네. 오 목사님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오정성 목사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네. 조금 더 할게요. 이거 다음 시간 또 끌고 갈 수는 없고. 자, 그 다음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통합으로 가는 건데, 교회를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합시키자는 겁니다. 자,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유언기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11장의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유언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였어요. 근데 교회는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갔다 하고요, 지금. 그러고도 뭐 구원을 받았네, 어쩌네, 뭐 구원의 복음을 전하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앉는 거라고요, 지금요. 구원이라는 게 뭐가 구원이야? 일단 하나가 되는 게 구원이지. 오직 문양 찢어놓고 나가지고서 뭘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놈의 구원을 어디다 갖다 떠들어대고 있어요.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적인 진리이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절대 명분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그렇게 해석을 해놔야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로 해석하지 말고, 기독교인이나 믿을 수 있는 진리로 해석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리고 그건 절대 명분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절대 명분은 뭘 요구하죠? 뭘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절대 순종이에요. 여기에는 부분 순종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절대 명분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여야 되는데, 근데 글쎄, 죄라고 하는 거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그거를 그렇게 순순하게 따르려고 그럴까? 당연히 안 따르지. 당연히 또 마귀가 여기 개입해가지고서 뭐 저쩌고 이렇게 방해 공작 이걸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순탄하게 되겠어요? 많은 여기 저항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거와 이거는 위와 아래는 동시에 같이 가는 겁니다. 재현이 된 다음에 통합이 이게 아니라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절대 명분, 우주적인 진리와 절대 명분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은 당연히 여기에 저항을 하고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는 절대 명분 속에는, 절대 명분의 말씀 선포 속에는 뭐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따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해지되는 거예요.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괜찮고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요래 지금 기후위기에서 경험하잖아요. 다 죽게 생기는 일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지금 이게. 느슨하게 갈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주 긴박하게. 제가 이제 이게 시작되어지게 되면, 제가 이제 쓰나미라는 말을 앞에도 쓰고 그러는데, 쓰나미처럼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어쩌고 저쩌고 방해 공장 들어놓으면 다 죽나가게 만들어놔야 돼. 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라고요. 이건 불순종의 결과이고, 이걸 가지고서 뭐를 하자는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팬데믹이라는 걸 가급적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최대한 막으려고 내가 자연 치유로다가 이걸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도 가능하면은 탈락되는 거를 좀 나가보자라는 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걸 나오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 마귀의 세력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결사적인 저항과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걸 피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거가 될 터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교회를 통합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명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안 따르면은 그 다음엔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이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자로 세상에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지 되는 건데, 현현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넣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저절로 구현이 되어지나, 그게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자로 현현이 되어질 때 가능해지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면서 절대자라는 그런 말씀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지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로다가 제가 지금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통합을 시켜보자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될 게 교육과 훈련 부분일 거예요. 목회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제 또 뭐 어쩌저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여기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주요 관건이 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무서운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좀 이제 우리가 여기 현현시키자,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뭐, 요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사역일을 제가 이렇게 짜본 기본 골격이 되겠습니다. 이제 치유도, 초자연 치유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요. 예. 기본적인 권리교과 원리와 이치만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어쨌든 제가 그동안 뭐 세미나 뭐 어쩌고저쩌고 20여 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기약 공동체 운동 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재현 공동체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라고도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제 아마 막바지 부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뭐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제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막바지 부분에 와 있는데 좀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도도 그렇고 좀 마음의 준비 기타 등등이 좀 따라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저요. 이제 이게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아마 쓰나미처럼 휘몰아치지 않을까. 느슨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지금 시간표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에게.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가요. 올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내년은 올 정도가 또 아닐 거예요, 이제 아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를 또 이제 더 재촉하는 어떤 이제 그런 역할도 할 거고요. 자, 일단 사역 1번은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본 거고, 이거,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사역 1은 이쯤으로 마무리 지어도 될까?
오 목사님,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잔무를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그냥 다음에 사역 2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목사님,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고목사인지 오목사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렇군요. 오정성 목사님. 그렇지. 그때 왜 반응이 없으신가 그랬더니 5와 9가 구분이 잘 안 됐구만.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쭉 이제 없었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해오셨던 이야기를 제 현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집약적으로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제 다들 침묵하는 것은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하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목사님 진행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또 이게 구상하는 것 가운데서는 있어야도 꼭 진행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이게 반대로는 그 참혹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언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까, 그리고 또 실현이 된다면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하느냐보다는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어떤 걸 순서에 따라서 1단계 다음에 2단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그대로 차적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하고 있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생각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검토해서 완성도를 높여가자는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PPT로 좀 만든 이유도 좀 한눈에 보게 해서 좀 올려드려서 같이 생각하게 해보자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요. 같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다음 2단계니까 이제 종교 통합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 또 지금 1단계에 뭐 계속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지만은 그것도 계속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좀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셔서 제가 혹시 놓치고 또 잘못 생각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거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주시고 완성도를 높여가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뭐 남교 소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교회 집분 이름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뭐 가만히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글 쓰는 거를 잘 하시더라고, 간결하면서도. 근데 이건 좀 그동안에 뭐 신년운동 뭐 토지 문제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잘 한번 정리해가지고 좀 글로 만들어 봐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자연치유와 관련된 부분은 내가 좀 조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거를 글로 정리를 하려면 자연치부터 하고서 나서 뭘 해야 돼. 그걸 안 해보고서 말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이게 치유산업을 그거 글로 정리하고 자연치유를 프로그램을 안 해보고도 뭘 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글로도 한번 잘 정리를 해봐요. 글 쓰는 거는 우리 남주사님이 잘 쓰시더라고. 프로그램도 꼭 참여를 해야 돼. 이걸 해봐야지 얘기가 되지. 이걸 안 해보고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자, 오늘 그럼 늦은 시간 여기까지 함께 고생하셨고요. 더 말씀이 없으시면은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